오늘은 점유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점유권과 이제 경매에 있어서 점유권의 역할,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 권리 분석에서 점유권이 직접 나서는 건 없지만 보충적으로 많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점유권이란 무엇인가? 점유권의 개념, 뜻이 뭐냐 이거죠. 또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 요거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 경매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뭐 법률 문제, 또 법률 문제를 떠나서 모든 게 지금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사소한 거라도 이 법에 근거 지어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엄청난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또는 어떤 분쟁의 판단을 할 때, 옳은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권리가 계약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듯이 계약 관계라면 계약을 보셔야 돼요. 계약서를. 계약서를 떠나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문제라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이게 어느 조항이 어떤 내용인가. 모르면은 뭐 물어봐서라도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제가 요즘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아는 분이 이제 토지 교환을 하는데 자칫하면 양도세를 뭐 한 4억 내지 5억을 막 물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 갖고는 뭐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고. 그럼 양도세 부과는 이제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교환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받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등기할 때는 취득세라는 걸 내요. 취등록세를. 네.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법인의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그러면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관계되는 법률을 봐야 돼요. 근데 법률을 보니까 뭐 엄청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저같이 그 법률을 많이 보는 사람도 복잡함을 느껴요. 그러면 거기 맨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률을 훤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다 전화해갖고, 요게 지금 부가 근거 조항을 좀 찾고 싶다. 그래서 뭐 지방세 뭐 시행령 몇 조다. 뭐 이렇게 이제 정보를 받아갖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음, 세액 계산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면은 거래할 수 있겠다. 이제 이게 이제 바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법률을 훤히 100%다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민법으로 적용되느냐, 민사집행법으로 적용되느냐, 무슨 법으로 적용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러면은 알만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근거 법령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많이 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근거 법률을 모르면은 그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소양도 없는 겁니다. 근거 법률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면 전혀 소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 법률은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판례, 이제 그 관련 판례를 키워드 쳐갖고 찾으면은 요 법률을 보충해주고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법률도 없고 판례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하느냐. 그게 어, 조리라 그래요, 조리.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자의 판단. 사례가 없고 법률도 없다면 조리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건. 조리로 판단하기는. 보통은 이제 그 논문 같은 거.
학자들의 논문 같은 거에서 나온 게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자기가 무슨 점을 쳐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가 오,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법률, 판례, 논문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사만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근거로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점유권 개념, 그리고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 규정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일단 근거 규정을 한번 먼저 보죠. 근거 규정. 여기 지금 링크를 걸어놨는데, 아니, 요거는 지금 제가 복사를 해갖고 안 열어지네요. 그냥 한번 볼게요.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 점유권. 그러니까 무슨 임차권이 없어도 되고, 뭐 점유할 권한이 없어도 길 가다가 그냥 시계가 있네. 그리고 시계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다. 그럼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몰래 그 남의 집 들어가서 보석을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왔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왜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니까. 예, 점유 권한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소유권자든 임차권자든 상관 안 해요. 이게 점유권. 그러니까 아까도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돼도 계속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 집에 대한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예, 점유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 내가 소유자니까 당신 나가세요라고 자력구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점유권이 있으니까. 내가 소유권자인데 당신 나가 그러고 힘으로 막 끌어내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유권자로서 건물 인도 청구를 법원에다가 국가를 통해서 법원에다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소유권자가 점유권자를 이겨요. 자,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된다. 이해하셨죠? 예, 네, 예. 그리고 요 점유권은 이것도 아주 특이한데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고 직접 점유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직접 점유가 뭐라는 게 와닿을 거예요. 간접 점유는 조금 약간 좀 애매하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지금 박상숙님은 그 집이 작아죠. 예, 예, 작아면은 소유권자이면서 소유권자이면서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요. 예,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게 직접 점유예요. 예, 음. 근데 만약 그 집을 다른 사람 전세를 주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집, 전세를 준 집은 나의 소유권자, 내가 소유권자이면서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 간접, 그때는 간접적. 간접 점유자예요. 예, 그러니까 임차인을 통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그거를 간접 점유라고 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살고 있는 임차인은 직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 직접적, 직접 점유요.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다 됐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가 해외 출장을 가서 내 집을 내가 소유하고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해외 출장으로 미국에 갔어요. 한 1년 있어야 돼요. 1년 있어야 되는데, 누가 몰래 문을 따고 와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아, 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사람 사람, 직접 점유요. 직접 점이죠. 네, 직접이죠, 직접. 김진성님,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접점이에요?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직접점이에요. 김진성님, 네,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세요? 좀, 직접점유라는 거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지가 직접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사실상 지배합니까? 몰래 문 따고 들어온 사람이 예. 사실상 지배하는. 아까 도둑도 점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지만 점유는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직접 전환. 예. 그렇죠.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내가 출장을 가고 미국에 있는데 문 따고 들어온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나는 간접 점유예요, 직접 간- 점유예요, 아무 점유도 아니에요. 간접 점유. 간접점유. 이때는 간접 점유 아닙니다. 간접 점유가 아니에요. 왜 아닌지 한번 이 간접 점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때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고요? 예, 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간접 점유는 점유자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 아,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네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계약이 있죠. 점유를 우리가 잃은 거예요. 뺏긴 거예요, 점유. 직접, 그러니까 제가 아, 출장 가가지고 있을 때는 소유권만 있고, 점유를 점유는, 뺏긴 거? 그렇죠. 점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간접도 직접도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은 당연히 아니죠. 네. 간접은 그 사람하고 어떤 계약을 통해서 점유해야 돼요. 근데 네.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 안 했죠. 예. 네. 그러니까는 간접도 직접도 아니다. 예. 권- 점유를 뺏겼고, 네. 그냥 소유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나가라 할 수는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직접 물건을 점유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통한다는 거는 서로 계약. 약속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여 세입자가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면은 세입자는 직접 점유자고 예. 집주인은 간접 점유자가 간접점유. 되는 거. 예. 이렇게 간접 점유자가 되려면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아파트 32평 경매를 받았을 때 피가 예. 30평 피가 경매를 받았을 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직접 점유예요, 간접 점유예요? 아, 직접 점이요. 직접 직접. 점유죠. 네. 예. 이 사람은 소유권자죠. 돈을 예. 냈으니까. 예. 그리고 간접 점유예요, 점유가 없어요. 간접 점유가 되는 거죠. 예요, 예. 네. 얘하고 계약이 있어요? A하고, 그 사람은 계약은 없지만 법적으로 소유를 취득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는데 예. 간접 점유가 되려면은 계약 관계가 계약을 해야 있어야 되는 거. 되는데 그러면은 점유가 없으니까는 간접도 간접 직접도 점유는 아니게 되는 거네요. 간접 점유 없이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인도하라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인도하라.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 예. 그러니까 간접 점유 개념이 계약을 통해서 직접 점유자를 들이는 거지 계약 관계도 없이 직접 예, 그럴 점유자가 수는 없다. 있으면 간접 점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근거 규정을 반드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근거 규정 보는 의식만 가져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요거 김진성님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잘 보여요? 네. 예, 한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예. 이게 근거 규정이에요.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을 얘기합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실상 지배하면은 점유권이 있다는 거, 물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뺏기지도 않아요. 소송에서 뺏길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 막 그냥 뺏기고 그러질 않습니다. 왜? 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요.
두 점, 번째도 한번 읽어보세요.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고 상실할 때는 점유권 없고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출장 가갖고 있는데 누가 문 따고서 들어가서 거기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은 점유권은 상실하는 거예요. 음, 간접 점유가 안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건 없고요. 이 정도. 여기 보세요. 우리 부동산 경매하고 점유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임차권의 대항력 따질 때 어떻습니까? 점유하고 전입 신고가 대항 요건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점유도 사실상 지배하는 거를 얘기해요. 사실상 지배. 그리고 전입 신고가 있고. 그리고 임차권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을 네, 예, 받을 때 최우선 변제. 이것도 최우선 변제도요. 점유하고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이 있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특별한 게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죠. 소액 임차 보증금이고 대항 요건이 있으면은 그리고 배당 요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배당 요구. 이걸 하면은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보다 더 앞서서 받을 수 있다. 네, 그럴 때도 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항 예, 요건. 점유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상 지배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매에서 분석할 때는 점유를 무슨 뭐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그래 점유는 인정해 준다. 일단은 점유가 있는 거를 전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임차권의 우선 변제도요. 대항 요건이 필요하죠. 우선 변제. 예, 예, 우선 편제. 근데 소액은 아니고 우선 변제는 소액은 최우선 변제고 소액은 탈락돼요. 대신 확정일자가 들어가요. 예, 예, 확정일자가 있어야 최우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뒤에, 그리고 뒤에 날짜로 한다고 그랬어야 했나요?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요. 유치권. 유치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민법 320조. 민법 320조. 피담보 채권이라는 거가 있어야 되고 물건을 점유해야 돼요. 점유 없으면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변제기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유치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유치권은 이런 거죠. 공사를 해서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공사 대금이 발생하죠. 공사 대금. 예, 그리고 그 완성된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죠. 공사하는 사람이 예, 점유도 하고 또 변제기 공사가 완성됐을 때 공사대금 주기로 했다면 변제기도 도래했죠. 근데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이게 충족이 되니까. 유치권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유치하는 거예요. 점유. 유치란 말은 점유를 본질로 하죠. 점유를 하면서 누가 들어와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예요. 물건을 안 내줄 수도 있고 들어오는 거 막을 수도 있고. 유치권도 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물건. 요즘에 제가 쇼츠를 하루에 2개씩 올려드리는데 그거 뜹니까? 유튜브에 떠요? 예? 유튜브는 안 봤는데요. 유튜브를 안 보셔요? 아니면 예, 구독 안 하셨어요? 제 그 행촌 경매 부동산 연구소 구독을 안 하셨어요? 유튜브에 제 거 구독을 안 하시면 안 되죠. 거기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고 하는데 또 바쁘면은 그냥 올리기도 하고. 그 유치권은 법정 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거고 물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한다 그러면 누가 달라 그래도 안 줄 수 있고 누가 방해하면은 그 제거할 수도 있고. 이때 물건의 점유가 유치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건데,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권. 이게 경매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권만 있고, 아니, 제일 처음에, 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아파트 32평을 경매를 해가 낙찰을 받으면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냈어요. 입주해서 소유권 발생하고요. 예, 소유권 취득하고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입찰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세입자의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예, 전입신고하고 말기등하고 비교해보니까 말기등이 뒤에 앞선, 있다. 네. 대항력이 없으니까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되고 점유권만 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함부로 내가 돈 냈다고 막 문 부시고 내 거라고 당신들 나가라고 행패 부릴 수 없어요. 네. 네, 환경, 점잖게 뭐를 해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고 가족. 그리고 건물 인도 어, 명령 신청을 하거나 네, 이렇게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상대방이 만약에 점유권만 있고 글을 쓰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점유권만 있고 네. 이런 전세권이나 유치권, 임차권 이런 게 없다면은 달랑 점유권만 있다면 누가 이겨요? 소유권자가, 소유권자. 유치권자죠. 예,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 기본만 다져 놓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점유권과 이런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 이런 거를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 뭐 이런 뭐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승패. 피해. 예, 소유자가 저요. 돼요. 지니까 임차권 내보내려면 임차 보증금 다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임대차 기간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점유권에 대해서 했는데 점유권 다 한 겁니다. 점유권 네, 다 했고 네, 다음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소유권.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경매하고 접목시켜 갖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질의는 물건을 그 골라 보세요. 네, 물건 유형이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예, 그중에 뭐 4번 물건 좋아하시면 4번 물건 골라서 이거 뭐 투자를 얼마에 투자하면 수익이 날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그리고 네, 다 막히면은 그 막힌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게 진정한 공부예요. 네. 예.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동영상 올려드릴게요.